선도지구 됐다고 재건축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선도지구를 재건축을 먼저 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럼 앞으로는 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뭐 3억 낼 거야, 6억 낼 거야를 잘 협상을 해서 재건축을 하냐 마냐 이제 조합의 손에 달린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결국은 신규로 분양받는 분들이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들을 대신 돈을 많이 부담해놓은 구조거든요. 조합원들은 나는 돈 조금 내고 얘네들 비싼 분양가로 내 걸 충당하는 구조예요. 그럼 분담금 3억 내라 하면 하겠죠, 분당 사시는 분들이. 8억 내라고 못 할 것 같아요. 분쟁이 있겠죠. 그러면은 조합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선도지구에서도 못 갈 수 있어요. 지금 선도지구 지정된 곳은 이렇게 호가가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좋은데 이게 지정 안 된 곳은 상대적으로 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선도지구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외면할 게 아니라 좀 더 보면 좋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보세요? 이게 위험한 투자입니다, 생각보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일부에서 이 얘기랑 돌아가는 건데 뭐 선도지구 지정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네. 요 밑에, 요 단에 수급이나 뭐 정책 레벨에 있는 거죠. 물론 이 서울과 지방 어느 지방을 키울 거냐도 들어가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먼저 이거고, 거기서도 또 이게 어려운 게 요번에 분당을 제가 보여드리면 네. 분당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야탑이고 여기가 서현, 순회, 여기가 미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뭐 오리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요번에 선도지구에 된 게 여기 야탑의 구석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서현과 순회에서 4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다음 미금이라 정자 쪽은 하나도 안 됐어요. 60몇 개가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요 서현역 쪽에 시범 삼성과 시범 이 한양 아파트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여기는 돼야 되는 지역인데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뭐 조합을 원래 그 29 여기 시범 21일은 됐거든요. 여기 시범 우성이랑 이게 통째로 합쳤으면 됐을 건데 뭐 사업성 때문에 여기가 조합이 뭐 하다가 뭐 점수가 낮아졌다, 눈에 났다. 그 다음에 뭐 풀로 받는다고 하죠. 그 공공기업, 그러니까 땅 내놔, 임대주택 많이 봐도 뭐 이런 걸 다 안 받았다. 뭐 그래서 가점이 별별 얘기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가 호가가 올랐으니까 돼서 여기는 안 됐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떨어지면 여기는 결국엔 될 지역이니까 지금 투자하면 돈 많이 벌지 않겠냐. 네. 이 논리가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미국의 거시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선도지구도 못 갈 수 있다고요. 한동안. 뭐 5년 뒤에도 선도지구도 못 가고 막 조합을 해제하네 만에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러시겠지만 이게 불과 10년 15년 전에 제가 봤던 뉴타운 사업 그때 이제 재개발이었죠. 네. 낡은 빌라들 통째로 밀고 새 아파트 많이 올리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흑석동, 흑석 뉴타운,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야 저기 광명 뉴타운, 거여마천 이제 재개발 사업 뉴타운이죠 거기도. 그 다음에 경희궁자이, 교산 신도시, 그 다음에 장위 뉴타운, 이런 것들 다 뉴타운이거든요. 이게 다 옛날에 빌라들 밀고 만든 건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뭐 선도지구 해가지고 막 발표 나면 야 막 오른다. 잘 가죠. 근데 갑자기 2009년 막 10년에 뜨거웠다가 1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꺾이니까 13년까지 하락하니까 뉴타운 해제해달라, 재개발구역 해제해달라고 막 싸웠어요. 분담금을 그게 어떻게 많이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조합원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하지 말자. 그때 이 악물고 한 조합은 다 대박 났죠. 네. 아파트 돼서 분담금을 많이 냈지만 물론 이런 경험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면 못 내요. 분담금 8억 내자고 하면 내겠습니까? 특히 여기 시범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쪽 39역도 마찬가지고 소형 아파트 지금 내가 아파트가 5억인데 전세 끼고 내가 3억으로 샀어. 나한테 분담금 6억 내라고?
그 돈이 어딨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 대형 평수 가진 분들은 평수 줄어들면서 하니까 막 찬성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슨 분당이고 어디고 뭐 일산보다 분당이 좋다 이런 것도 맞지만 선도지 이 재건축 사업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보합이냐에 달린 거예요.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보합이다. 저는 선도지구는 갈 거라고 봅니다. 선도지구는 갈 거라고 봐요. 어떻게든. 근데 다른 지역들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 선도지구도 못 간다고 봅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지연될 거라고 봐요. 막 4년, 3년, 4년, 5년. 집값이 상승한다. 골디락스 온다 내년에. 그러면은 선도지구 아닌 곳도 막 폭등할 겁니다. 특히 이 시범 아파트 아니면 여기 파크타운 이런 데 많이 올라갈 거예요. 다음 타자는 우리야. 이제 선도지구 선정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되든 안 되든 저기보다 21구역보다 우리가 입지가 좋은데 왜 안 돼? 언젠간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공원도 보고 역에서도 가깝고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린 더 얘네보다 우린 더 뒤에 지어지니까 더 신축이잖아. 입지가 더 좋잖아. 그럼 더 비싸게 분양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받아야지. 이 논리가 통해요.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지금 광명 마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영끌해서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로또 복권 묻어두듯이 분당에도 요거 한 5억 묻어놓고 한남동에도 한 10억 묻어놓고 일산도 뭐 재수 좋으면 되지 않을까? 한 1억 5천 묻어놓고 이렇게 한 4-5 군데 묻어놓으면 아니면 지방에도 막 묻어놓는 거예요. 저기 부산 삼익비치 이런 데도. 네. 그럼 돌아가면서 한 뭐 5년마다 하나씩 터져요. 이런 분들은 그린벨트에도 하나 묻어. 이거 30년에 한 번 터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 터져 그럼 여기서 벌고 저거 안 터져 뭐 여기서 벌어서 몇 년 기다리면 되겠지. 안 되면 뭐 손자 물려주면 손녀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런 분들은 해도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무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큰 돈 벌 건 이거밖에 없어. 신축, 재개발, 재건축 너무 비싸. 좋은 입지 너무 비싸. 마피난 거 저런 입지는 안 돼. 역시 분당 같은 데 해야 돼. 영끌에서 이거 사야지. 조심하시라고요. 사더라도 소형 사세요. 소형. 네. 소형. 그나마 돈 갭 투자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한번 걸어볼 만한데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는 내 집 마련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 투자도 그렇지 이럴 수 있죠. 내년에 상반기를 보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미국의 경기 침체 안 온다. 우리나라 경제 침체 안 온다. 결국엔 실물 경제 극복할 거고 골디락스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번 걸어볼 만하죠.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 2-3달 지켜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선도지구 발표 날 때 정부에서는 뭐 사업성을 본 게 아니라 주민 동의율을 보고 공공기여분을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막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얘가 떨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경험상 그냥 대외적인 논리입니다. 정부가 사업성이 좋은 거를 먼저 재건축을 시키고 싶었으면은 여기가 대지 지분이 넓고 사업성이 좋고 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을 겁니다. 뭐 동의율은 다 대동송이했어요. 했을 거고 반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 막 이런 데 막 해주잖아요. 여기를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이 역에 가까운 데만 해줬어요. 사업성 좋은 데만. 이쪽 분들이 야 역시 우린 찬밥이고 안 되겠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배를 잘 해서 이런 곳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예? 보시면은 이게 야탑에 이런 데도 해주고 야 저런 외곽도 해주네? 그러면 우리도 해주지 않겠어? 그러면 집값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근데 중심부만 해주면 외곽은 역시 안 되는 거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내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정자나 미금은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정자 특히 이쪽에 사업성 좋은 데 많은데 여기는 좀 기다려도 결국엔 될 곳이니까. 아니 그럼 반대로 이러겠죠. 야 다음에 이제 선도지구는 아니지만 성남시에서 뭔가 지정을 할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든요. 다음 타자는 정자일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 네. 그냥 정부 맘대로 한다. 정자 안 해주고 갑자기 미금할 수 있는 거고 오리할 수 있는 거고 야 여기 미금이나 정자면 역시 우리는 분당의 끄트머리를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여기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논리가 나오죠. 여기는 왜 해줬냐? 여기는 뭐 대지 지분이 크고 뭐 이래서 그랬다. 다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가 될지 몰라. 네. 어디가 될지 몰라. 그 고위층에 아는 분이 있는 거 아니면 어디가 될지 몰라요. 이거 영끌에서 무조건 이거 다음에 선정된다. 이 투자는 자금이 여력 있는 분들 아니면 조심하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번에 평촌도 여기가 평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범계역 주변. 근데 여기가 됐어요. 여기 이쪽에 지금 지하철이 막 생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신축들이 막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 인덕원 쪽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을 정부가 신축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도 뭐 가점이 어쩌고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럼 다음에는 요 외곽이니까 이쪽부터 해줄까? 아니요, 막 다음에 여기 해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하지만 이쪽 범계역에 있는 구축 투자 좀 좋게 봅니다. 그다음 일산도 마찬가지죠. 일산도 이쪽 GTX가 지나간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일산의 중심인데 이쪽은 안 해주고, 정발산 쪽은 당연히 안 해주고, 이쪽에 백석 쪽에 많이 해줬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이쪽을 해줄까? 몰라. 여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냥 일산에 오래 살고 계셨고 내가 터전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보유하면 좋다. 근데 이제 굳이 이 선도지구 보고 투자를 들어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결국은 선도지구, 정부 정책이고 뭐 수요 공급이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지금 내년은 무조건 키워드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미국의 정책.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잘 될 거냐, 아니면은 뭐 난리 날 거냐, 정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이제 28일 목요일에 일기 신도시 이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발표 이후에 뭐 몇 억씩 호가가 올랐다,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망이요. 선도지구의 가격 전망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영향이요. 영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별로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내의 영향은 굉장히 크죠. 네. 분당이나 평촌, 중동, 일산 내 3본 이런 지역의 영향은 굉장히 큰데,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는 저는 선도지구 자체로는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부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부동산 레벨, 지역 레벨에서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에가 중요하다고요.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금리도 인하 기조로 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뭐 관세 전쟁도 안 벌이고 막 세계 경제가 좋아. 우리나라도 좋아.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고 뭐 부동산을 정책으로 잘 누르면서 금리 인하를 야금야금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 선도지구 통과가 엄청난 영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급등하게 될 거거든요. 심리가 바뀌겠죠. 미국이 생각보다 잘하네. 강달러에서 약간 우리나라 환율도 뭐 달러 스왑을 했다든지 부도날 위험 없어졌네.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심각하지 않네. 뭐 중국이랑 뭐 신냉전 시대 열린가 했더니 갑자기 러우 전쟁 트럼프가 24시간에 종전하고, 이스라엘 갑자기 말자들어서 꿇어 했더니 중동 애들 다 꿇고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 폐지하고 저유가로 막 잘 돌리네. IRA법 폐기하고 난리 날 줄 알았더니 뭐 트럼프가 한국 입장을 나름 고려해줘서 뭐 2차 전지 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도 그냥 먹고 살 만큼 하게 해주네. 이러면 그러면 지금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갑자기 이제 막 수요 공급 얘기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때 정부에선 대출 규제로 누를 거예요. 또 서울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뜨거운 서울을 어떻게든 어려운 거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에 사람들이 심리가 돌아서 돈이 들어올 텐데, 뜨거운 서울과 경기도를 못 사게 막고 차가운 지방을 사게 돌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없겠어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도 트럼프로 바뀐 거, 이상한 놈으로. 이상한 놈이 아니라 그 예측 불가능한 분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출 규제를 하고 막 서울에 핀셋 규제하고 뭐 무슨 그 있잖아요. 무슨 뭐 투기 과열지구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당장의 디딤돌 대출 서울 수도권 살 때는 5천만 원, 1억, 최대 1억까지 덜 해준다 대출. 이거 뭐예요? 차별 아니에요. 네. 그 지방은 왜 줘? 그 지방 가서 살아.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 미국이 정말 좋아서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이 다시 뜨거워지면 더 센 규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지방을 살 수밖에 없게.
지금 여기 방송 나와서 지방이 너무 좋습니다. 적어도 지방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 내 집 마련하십시오. 서울 투자자도 서울은 3주택 예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서울은 2주택 이상 살 때 세금 뭐 문재인 정부처럼 뭐 16%로 올릴게 취득세. 지방은 5채 사도 뭐 세금 없어. 이런 극단적인 거 나올 수 있는 거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이 선도지구가 봐봐 지금 세계 경제는 골디락스 좋은 호황으로 갈 거야.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봤지 아무리 대출해도 결국에는 핵심지가 오르더라. 그럼 이 선도지구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며 지금 핵심지 서울에 그 핵심지 뭐 반포나 뭐 이런 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요 주변에 또 이제 안 된 친구들도 야 저기가 됐는데 우리 저기 이제 막 보니까 잘 간다. 가격이 많이 서울이 이 핵심지가 안 떨어지면 선도지구가 안 떨어지면 재건축이 잘 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도지구 됐다고 재건축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선도지구를 재건축을 먼저 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럼 앞으로는 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뭐 3억 낼 거야, 6억 낼 거야를 잘 협상을 해서 재건축을 하냐 마냐 이제 조합의 손에 달린 겁니다. 정부가 좀 특혜를 줬죠, 용적률 높여주고.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결국은 신규로 분양받는 분들이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들을 이제 뭐랄까 그 대신 돈을 많이 부담해놓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나는 돈 조금 내고 얘네들 비싼 분양가로 내 걸 충당하는 구조예요. 그럼 분담금 뭐 3억 내라 하면 하겠죠, 분당 사시는 분들이. 근데 8억 내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분쟁이 있겠죠. 분쟁이 있겠죠. 그러면은 조합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선도지구에서도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또 그렇게 할게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일부에서 무슨 대출 규제, 세금, 청약제도 이런 건 부동산 정책 레벨이라고 하셨죠. 근데 국가의 경제 레벨로 보자고요. 분당, 평촌, 중동, 삼본, 일산 이 지역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 재건축 못 가게 해. 요즘 뭐 미국이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재개발 재건축 다 줄줄이 깨져. 그럼 국가가 개입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일부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지역도 나오겠죠.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둔촌주공 살리기 왜 했어요? 그때 도지사 아저씨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PF 그 레고랜드 사태 터져서 정말 PF 부실이 다 터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대출로 막았단 말이에요. 풀어줘서 이 1기 신도시를 우리가 못 가게 해버리면 국가가 경제 논리만 따져서 그러면 나중에 부동산 상승장이 왔을 때 몰아서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다 멸실이 돼. 그럼 전세가가 폭등해요. 그러겠네. 전세가가 폭등하면 또 집값이 폭등해요. 왜? 갭 투자하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우리 전 정부 때부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수도권에 갔어야 되는데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여기 가고 분당만 해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면 20년 걸릴 거야 아마 다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어 일부 지역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무 부동산이 가라앉을 것 같으면은 서울과 수도권 정책을 풀어주고 뭔가 이렇게 심리를 자극하면서 야 그래도 분당 선도지구는 가지 않겠냐 하면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가게 만들 거예요. 분담금을 이 조합원들이 감당 가능하게. 그래도 안 되면 뭔가 이상한 곳 정책 들고 나와서 뭐 80%는 조합원 돈으로 하고 20%는 뭐 성남시가 보증서 가지고 돈 내고 뭐 30년에 걸쳐 하여튼 별 이상한 거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이 나올 때도 말도 안 된다고 다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집은 집주인 거잖아.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뭘 믿고 이거를 그러니까 전세입자는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집주인 담보로 이걸 빌려줘? 그리고 그걸 국가가 왜 보증해? 사인 간의 대출 거래인데. 근데 그게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은 얼마든지 필요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이 선도지구의 효과가 집값이 뜨거울 때는 굉장히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돼서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면 그게 서울이나 주변 경기도 영향을 크게 주겠죠. 근데 반대로 내년에 미국에서 어떤 경제가 내년 초엔 좋아도 내년 하반기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면 야 이거 재건축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혼란이 있으면서 주변에 영향이 떨어질 거예요. 선도지구 별거 없네. 집값 안 오르네.
그럼 그때 이제 정부에서 군부를 떼면서 어떻게든 집값을 유지하고 이 선도직원 재건축을 빨리 가게 할 겁니다. 그 대신에 정부가 말하는 대로 뭐 2020 뭐 7년 착공 29년 완공 이런 건 택도 없겠죠. 네. 하지만 뭐 2030년 착공 요 정도는 만들어낼 거예요. 33년 입주 이렇게. 그리고 그 시기 전에 또 부동산 불장이 올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집값이 못 오른다고 하는 건 미래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호재고요.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른다는 거는 미래에 집값이 많이 오를 힘을 소진하고 있다는 악재입니다, 사실. 요건 너무 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선도지구 통과는 일단 좋은 겁니다. 뭐든지 네. 좋은 거예요. 당장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려는 거는 상승장이 왔을 때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사실 이렇게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역들 단지들은 굉장히 지금 뭐 호가도 올라가고 좋아하시는 반면에 오히려 경기도 특히 수도권에 마피가 나는 지역들도 마피 분양권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내용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들인가요? 예를 들면 광명이나 이제 평촌에 그런 신축 아파트들 뭐 광명 재개발 3구역인 것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되게 비싸고 인기 많았던 지역인데 분양가가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두 번째로 야 광명에 15억을 넣을 거면 대출을 더 받아서 20억을 서울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은 그 정도 돈을 넣을 거면 차라리 저기 노량진에 가면은 재개발 초기 투자 자금 한 10억에서 12억이면 사는데 광명이 낫냐 노량진이 낫냐? 노량진이 낫잖아요. 그 다음에 15억이면은 저기 어디야? 방배동 그래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서초구 쪽에 광명 물론 이제 대출이 아니라 내 돈이 그만큼 필요하죠. 영끌 대출할 거면 영끌 해가지고 서초구 방배 몇 구역이 낫지 않나? 광명보다는 아니면은 뭐 부가현 2구역 부가현이 광명 15억짜리에 살 분이 내 돈 한 7, 8억 있다고 하면 지금 서울역 근처 저 아현동 위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위에 네. 부가현 2구역 3구역 재개발이 지금 조합장들 때문에 되게 프리미엄이 떨어져서 한 8억이면 7, 8억이면 산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광명보단 거기가 나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간 될 거야. 네. 광명이나 아니면 서울역 앞에가 나. 서울역이 낫죠. 그렇죠. 이런 논리들이 발생을 하고 야 그러면은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거 거여 맞춰 가면은 내가 한 6억 넣으면 되는데 광명보단 거기가 낫지 않나? 공부한 분들 입장에서. 그럼 단순히 공부 안 하고 그냥 청약 넣는 분들도 2022년 초에는 13억 5천이 둔촌주공 분양가였는데 광명이 15억이야. 열받네. 떨어지지 않을까 내년에?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심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피가 나고 있고 평촌 뭐 인덕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덕원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월판선 호재 있다고 하는데 평촌의 그 중심가 학군 좋은 그쪽이 아니라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워낙 고분양가로 하다 보니까 마피 나죠. 근데 이게 한 6월에는 마피 안 났어요. 왜 났을까요? 이제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좀 식은. 그렇죠. 벌써 20분이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이런 분양이나 재개발 쪽은 그 신축이잖아요. 공동주임이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새 거니까 미래에 더 오를 수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 야 그냥 광명에 저기 옆에 20년 된 거 보니까 6억이면 산다. 그럼 15억짜리 새 아파트를 받느니 내가 꼭 광명에 살 거면 20년 된 거 6억에 사고 9억으로 서울에 갭 투자해 놓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새 아파트 될 거? 아니면 9억으로 비트코인 사는 게 낫는 거 아니야? 로 돌잖아요. 네. 이 15억짜리가 20억, 25억이 될 것 같아야지 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오를 것 같아야 사는데 이게 한 10억이면 샀겠죠. 10억이면은 많이 오르겠네. 뭐 안전 맞음 이상한 거 있잖아요, 논리들. 근데 저기 제가 올해 한 3, 4월쯤인가요? 그때 아는 그 작가님께서 송도에 뭐 10억짜리 오션뷰 뭐 이거 33평 분양가 괜찮냐고 해서 제가 작가님 10억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돈이면은 서울에 하시는 게 낫죠. 대출 생각하더라도. 거기 지금 마피 한 2억 났을 거예요. 1억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고민할 만 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너무 비싸졌다.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이렇게 마피가 나거나 또 미분양이 났을 때가 오히려 또 기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피 분양권이 혹시 기회라고 보시나요? 지금 마피 분양권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과거 2010년에서 13년 사이, 뭐 길게는 15년 사이까지 봤을 때 그때는 집값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그러니까 2008, 9년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엔 좋았음에도 우리나라가 막 7, 8% 성장 찍을 때잖아요. 근데 금리는 뭐 역대급으로 낮았죠. 제로 금리하고 있었으니까 네.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샀을 때는 서울의 외곽권에도 마피가 났어요. 은평구, 지금의 고덕동 있는 곳이죠. 강동구, 네. 그다음에 강서구, 뭐 마곡 이런 데도, 그다음에 서울의 반포라든가 잠실 이런 곳도 뭐 마피까지는 아니지만 분양가에서 확장비 빼주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 지원해주거나 뭐 야금야금 뭐 이렇게 비공식 마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좋았죠. 근데 지금 마피 나는 곳은 저기 어디죠? 저 강북의 하나포레나인가 보면은 되게 위치가 안 좋고 광명 뉴타운은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이런 거죠. 부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광명이나 평촌이나 강북, 월곡 이런 곳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핵심지로 갈 사람이야.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닥. 중산층 입장에서도 눈이 많이 높아졌어. 이제 서울의 핵심지로 가야 돈 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광명, 평촌 정도는 약하지 않나? 노량진이 저렇게 마피 나서 무조건 샀겠죠. 지금 20억으로 샀겠죠. 과천이면 샀겠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과천은 마피가 안 나죠. 네, 아니면은 뭐 위례 정도만 돼서도 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 더 중심지로 마피가 들어와지면 그때는 살 거예요, 중산층이. 근데 지금은 거기는 미분양이 안 나는 거죠, 마피가. 그러면 이제 서민층 입장에서는 한 6억에서 9억 정도 최대 6억. 그러니까 서민 디딤돌 대출로 사는 분들, 네. 9억 보금자리 론으로 사는 분들. 사실 이게 서민이 아닌데 서민분들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3억이니까 이게 서민이 아닌데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을 서민으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6억 정도 집 보는데 15억짜리 광명이 미분양 있다고 살 수가 있나? 6억짜리 집도 난 3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이게 팔리려면 15억짜리가 마피가 2억 3억이 났어. 12억이야. 야, 그럼 내가 한 9억 정도 집 살려는 분이 내가 한 6억 있어서 한 3억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6억 영끌에서 한 12억짜리 가볼만 하지 않을까? 가 돼야죠. 근데 15억은 못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마피가 더 떨어져 줘야 되는. 그럼 내년에 부동산장이 안 좋아진다면 더 할인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저 대구처럼 입주할 때 잔금 유예. 입주할 때 잔금 몇 억 내지 말고 그거 전세로 맞추고 한 4년 뒤에 내세요. 아니면 뭐 무이자 할부 대출 해줄게요. 우리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런 거 나오면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까 말한 일부에서 말한 0.25% 금리, 그러니까 야금야금 내려서 금리도 한 1% 내려가고 네. 이게 다 되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다만 내년에 일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미국의 골디락스가 왔다. 우리나라 경제 좋을 것 같다. 분위기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의 마피는 순식간에 또 없어질 겁니다. 중산층이 이제 더 오를 것 같은데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는 뭐가 장점일까요? 지금 마피 나는 데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 그죠, 새 아파트죠. 네. 입지가 광명 같은 경우 광명 재개발 구역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이 사실 평촌도 평촌은 사실 안양급인 그 아파트가 있어서 그건 좀 별론데 네. 광명이 나쁘지 않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 쪽에 가면은 또 가격 훨씬 딱 내려가는 곳들도 네. 있고. 근데 그런 지역들의 장점은 일단 새 아파트다. 그다음 내가 고를 수가 있죠. 미분양 난 거, 마피인 것들. 그렇죠. 여기가 나한테 제일 좋아. 투자성이 있어. 고를 수 있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세 번째. 뭔가요?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광명 아파트가 15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뭐 1억 5천 3억 계약금 10% 20%만 내세요. 뭐 급한 데는 5%만 달라고도 해요. 그럼 10% 1억 5천은 내가 있어. 근데 1억 5천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입이 많은 분이면. 내가 모은 돈은 적지만 와이프랑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맞벌이하면서 막 우리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벌어 월급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이거 내가 맘먹고 모으면은 1년에 막 5, 6천도 모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청약해가지고 3년 뒤에 입주야.
그럼 내가 한 달에 우리 어깨 이 허리띠 졸라매고 3년 동안 애 낳지 말고 바짝 모아가지고 한 1억 5천 모으자. 그럼 내가 지금 1억 5천 있어. 여기 1억 5천 그럼 3억 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첫 집 살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그것도 많이 나와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교사야. 교사면 뭐 교직원 대출 이런 거 막 1억 5천 빵빵 나옵니다. 여기에 아니면 애도 한 3명 나가지고 정부 대출 받든지. 최악의 경우는 입주하지 말고 전세 주자. 응? 전세 주면 되잖아. 전세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15억이지만 한 7억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세 맞추면 되니까. 그리고 돈을 1억 5천 내고 뭐 10%, 1억 5천씩 뭐 8개월마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이 나빠지면은 또 이거를 또 야 그냥 이거 중간에 빵빵백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 내는 거. 그냥 잔금 떼내 3년 동안 내지 마. 그러면 나는 1억 5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런 조건에 맞는 아파트들 급한 데부터 나오잖아요. 대구엔 이미 그런 데가 많이 있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아파트는 또 우리 눈높이 안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 지역이.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를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싶으면 선도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마피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네. 내가 한 9억 정도가 내 부담 능력인데 제가 아까 일부에서 올 겨울은 조금 지켜보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열심히 보시되 야 저 15억짜리 광명의 저 아파트가 마피 15억이 분양가인데 마피 나서 14억인데 뭐 취등록세랑 발코니 확장비면 그것도 결국 15억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눈여겨 보시라고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마피가 뭐 한 2억 났어. 근데 지금 뭐 내년에 제가 나와가지고 알려드리겠지. 뭐 정부 정책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골디락스 올 것 같다. 막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지금 저축도 열심히 해야겠죠. 돈 쓰지 말고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랬때 딱 올인해가지고 1억 5천 넣어가지고 딱 잡으면 청약 가점도 필요 없잖아요. 미분양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사든지. 그러면 만약에 골디락스 오면 저 15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25억, 30억 간단 말이에요. 인생 역전의 기회. 둔촌주공 가점 39점으로 제 영상 보고 넣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와. 둔촌주공 영끌에서라도 영끌은 아니고 무조건 돈 되시는 분을 청약해야 된다 했을 때 가점 막 39점으로 된 분 계세요. 제가 그때 그 제 댓글에도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고객님들 중에. 그분들은 지금 막 싱글벙글 뭐 떨어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난 13억에 산데 지금 뭐 26억 하는데 떨어져봤자 뭐 20억 해봤자지 뭐 나중에 30억 될 건데.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이 마피 미분양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제가 부동산 경제 안 좋아져. 미국의 그 거시기가 안 좋아져서 그러면 광명이 아니라 강서구, 평촌이 아니라 뭐 봉천동, 저기 어디죠? 저기 봉천동이 관악구. 그 다음에 은평구, 아니면 뭐 상계 중계, 뭐 아니면 저기 이런 쪽으로 점점 서울의 외곽으로 들어올 거예요. 진짜 뭐 IMF급 위기 나오면 좀 더 중심가까지 될 건 쉽진 않고. 하지만 중심가도 마피는 안 나도 그냥 청약 없이 돈 내면 살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비싸. 반포 분양가 45에 살 거예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죠. 네. 시세가 35억인데 분양가가 40억이야. 근데 그런 걸 사는 분들이 또 나중에 이길 겁니다. 그 시기가 오면. 아무튼 그 먼 얘기니까요. 네.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뭐 돈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남동 아니면 뭐 방배동, 반포, 뭐 여의도, 노량진, 뭐 잠실 이런 쪽에 재개발 재건축 보시면 되겠죠. 돈이 많으니까 단기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 최고점 얼마나 갈 거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버틸 지역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제 그 밑에 현실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어보려고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서울 경기도 쪽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년 겨울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GTX역이 완공이 되거나 아니면 1기 신도시가 이렇게 되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호재가 호재가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동시에 지방 부동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셔서 특히 부산과 대구를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 기회가 많이 그쪽은 너무 좋은 게 가격이 싸잖아요. 지금 서울 경기도 맨날 고민이 뭐예요?
이미 좀 올라왔는데 더 오를까? 근데 거기는 안 올라왔다고요. 거긴 뭔가 이게 트리거가 생겨서 바뀌면 오를 일만 남았죠.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거기 사도 되겠냐? 그럼 좁혀서 공부해서 거기서도 안전한 지역을 찾아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당장 뭐 5년, 6년 만에 망할 나라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면 비트코인 공부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명확합니다.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제 책에도 썼는데 3대 일자리, 서울의 3대 일자리, 그 도심, 그 서울 저 광화문, 그다음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요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지하철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을 보시고, 두 군데 1시간 이내면 더 좋아요. 뭐 두 군데 이상을 30분 내로 간다. 그런 데는 여러분이 못 삽니다. 비싸서. 그런 지역은 공덕동 같은 데가 그렇죠. 네. 공덕동. 다 금방 가잖아. 그거 한 20억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실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지역을 고르되, 저는 그런 면에서 중계동을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중계동은 학군도 있는 데다가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있고 구축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쪽에 신축 보시면 막 10억 해요. 비쌉니다. 거기 보시고 봤으면 좋겠고, 늘 말씀드리지만 거여 마천 좋다. 그 다음에 강북 쪽에서는 부가현 2구역 3구역 리스크 감소 시스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 너무 신축될 재개발 재건축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가 되시면 어느 정도 중심부에 있는 외곽이 너무 외곽만 아닌 지역의 서울이라면 구축도 결국 상승장 때 오르거든요. 뭐 너무 40년 된 거 사지 마시고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그런 거 무리하지 말고 사시고, 여력을 좀 남겨놓으세요. 한 1, 2억 정도. 무리한 연끌보다는. 네. 왜냐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화랑으로 가지 않고, 화랑이 간다. 내년부터 급등한다. 그럼 내 것도 1, 2억 아꼈다고 해서 내 게 안 오르진 않거든요. 그 정도 돈으로. 출발이 조금 더 늦겠죠. 한 3개월, 6개월 더 늦겠지만. 네. 근데 그 1, 2억을 아껴놓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뭐 정말 경기 침체가 오든 미국이 기침 한번 하는데 우리나라 몸살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아까 말했던 광명 15억짜리가 막 13억, 12억이 돼요. 그때 그 1, 2억으로 내가 내 거 떨어졌지만 내 거를 팔고 그걸 사는 게 이득인 거고, 내 거를 전세 주고 어떻게든 연끌해서 그런 거 하나 더 사놓으면 나중에 큰 돈 버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이나 어떤 특정 좋은 거보다는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 2억을 아끼는 선에서, 내가 한 3, 4억짜리 보는데 1, 2억 아꼈죠. 그때는 한 5천만 원만 아껴놓고 네. 그 5천도 나중에 커집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사되,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의 서북 쪽보다는 경기도의 동남 쪽이 좋고, 경기도의 서쪽보다는 서남 쪽이 좋고, 네. 경기도의 동쪽은 이제 좋은 데는 비싸서 못 살 거고, 경기도의 동북쪽, 남양주 이런 데 사지 마시고, 의정부 사지 마시고, 의정부나 남양주 살 바에는 중계동 구축을 사셔라. 그리고 동탄 여전히 좋다. 평택도 좋다. 근데 길게 봐야 된다. 평택은 길게 봐야 된다. 평택은 길게 봐야 된다. 하지만 신축이다. 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내년에 어떠한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싸더라도 이런 부동산은 사면 안 된다 하는 부동산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뭐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빌라. 저도 빌라 갖고 있지만, 빌라가 자금력이 안 돼서 빌라가 맥시멈인 분한테는 맞겠지만, 그러니까 싼 빌라예요. 싼 빌라. 제가 말하는 거 뭐 3억 5천 요 정도 빌라. 근데 그게 아니라 빌라 중에서도 뭐 서울의 좋은 지역에 뭐 6억 7억 하는 거 있어요. 평수 큰 거 막 30몇 평.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로 내가 이게 최선인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형 상품이니까 그런 거 사시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같은 뭐 아파트 말고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왜 최근에 그 오피스텔이 조금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피스텔도 좋게 보진 않으시나요? 네, 바닥 난방 뭐 면적 폐지하고 사실상 아파텔이라고 그러죠. 네.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이런 거에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유를 봐야 돼요. 왜 줄까? 메리트를 왜 주지? 제가 1부 때 얘기했지만 지방 부동산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 밀어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안 좋거나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잘 봐서 지금 안 좋지만 조만간 좋아질 거는 우리가 해야죠. 정부 말 잘 듣고. 근데 지금 안 좋고 앞으로도 당분간 한참 안 좋을 것 같은 거를 너가 똥 좀 치워라 하는 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오피스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잘 경매까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특히 막 그 신축 오피스텔 말고 구축 오피스텔 이런 거 잘 사면 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도 없는데 무슨 오피스텔을 합니까? 지금 뭘 알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배우면 돈 버냐? 못 벌어. 아파트 배우는 게 나아 그거보다.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아파트로 좁혀서 보면은 외곽지 네. 외곽지 경기도에서도 외곽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은 생각보다 외곽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웬만하면 지하철 잘 돼서 서울에 3대 1짜리 1시간 내로 가요. 오류동 이런 데도 가격이 아주 싸진 않잖아요. 여러분 오류동 어딘지도 모르실 거야 아마 제가 얘기하면. 서울 서쪽에 있는데 거기가 경기도요? 서울이요? 서울입니다 거기. 옛날에 저기 고덕동이 그런 취급 받았어요. 네. 강동구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경기도의 외곽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 외곽의 신축. 경기도 외곽의 신축은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동탄같이 자리를 잡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파주 운정처럼 그러니까 GTX-A 역이 있는 경기도 신축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GTX A, B, C로 걸르면 돼요. 네. A, B, C가 없다 이다 나 걸러. 경기도에 그 많은 지역인데 왜 GTX도 안 들어오는데 왜 삽니까? 걸러. 청라 같은 경우는 7호선 들어오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고 인천 조심하셔야 돼요. 인천이나 부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인천이나 부천은 자금이 그쪽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고 그쪽이 내 생활 터전이면 오케이. 네. 근데 내가 인천도 살 수 있고 동탄도 살 수 있고 평택도 살 수 있고 파주 운정도 살 수 있고 김포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인천, 김포, 부천보다는 파주 운정이나 동탄이나 아니면은 뭐 이 경기도에서도 구축이더라도 수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습니다. 네. 역사를 공부하면 알아요. 인천은 나중에 올라. 네. 그리고 인천에서 살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송도를 10억 주고 사느니 검단을 한 4, 5억으로 사고 나머지 5, 6억을 서울에 갭 투자를 해라. 그게 버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비용을 낮춰라. 인천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 내가 직장이 인천이야. 그렇다고 내가 딴 데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검단, 청라, 송도가 있죠. 누구나 송도 살고 싶어해요. 청라 너무 좋아요. 지금 비싸졌어. 네. 검단은 싸요. 검단만큼 지금 분양가를 싸게 지금 아직도 미입주된 지역이 있는데 검단만큼 그 조성 원가가 싸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인천의 남쪽에 살아서 검단에서 출퇴근 가기 너무 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청라와 검단을 고민한다. 혹은 내가 검단에서도 출퇴근 되는데 집값이 안 오를까봐 내가 송도를 고민한다. 이런 분들은 검단을 싸게 사라. 디딤돌 대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끌로 디딤돌 대출 싸게 받아놓고 남는 돈으로 서울에 갭 투자를 하든가 서울에 재개발 물건을 사놔라. 그렇게 분리를 하셔라. 네. 그게 남는 장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천, 부천에다가 10억 이상 넣을 바에는 서울을 갭 투자해라. 그게 낫다. 아니면 뭐 인덕원을 가시든지 동탄 2를 가시든지 평촌을 가시든지 그런 게 낫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10억 이상 넣는 건 참 그러니까 분당이라면 제가 넣었죠. 네. 분당은 뭐 20억도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평촌이 낫습니다. 차라리 평촌 재건축에다가 10억 넣는 게 남는 장사예요. 인천 넣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사면 안 된다는 인천에 10억 넘는 거 살 때는 조심해라. 물론 이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인덕원에 막 15억을 넣는다. 새 아파트 엘센트로 이런 거. 그 돈이면 서울에 노량진이나 여의도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도 할 수 있는 돈인데 갭 투자지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광교나 동탄 역 주변에 막 15억 20억짜리 아파트 그거 팔아서 서울로 옮겨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아파트 너무 비싸게 사지 말자. 경기도는 인구 감소 시대에 생각보다 큰 직격탄을 맞을 거고 내가 경기도에 살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큰 돈 벌 수 있는데 지역은 분당이나 평촌 같은 지역입니다. 네. 일산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분당은 재건축되면서 한 10년, 15년 뒤에 다시 한번 천당 아래 분당이 올 겁니다.